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 시간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주의력이라든지 관심 등은 모두 다 제한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놓고 보면은 그런 자원을 과거에 많이 투입할 수도 있고 현재 또 투입할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투입할 수도 있고, 결국은 살아가는 것은 시간 중심으로 보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귀한 자원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사이에 일종의 배분하는 그런 결정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꼭 같은 이야기를 국가나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회가 갖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현재에 더 많이 투자할 것인지, 과거에 더 많이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에 더 많이 투자할 것인지를 계속해서 결정해 가면서 사회가 나아가게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와 지나치게 많이 밀접한 부분에 시간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열정 같은 걸 투입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처리해야 하는 일도 많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도전 과제들이 너무너무 역동적이고 도전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따금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은 그런 에너지를 과거에 투입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과거에 너무 많은 것을 투입하게 되면 현재와 미래를 정한이 할 가능성이 높죠. 특히 미래 준비를 정한이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아무도 미래를 향해서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는 그런 사회 같으면 그만큼 과거에 매일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아마도 외국인들은 한국을 볼 때 좀 신기하게 생각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너무나 오래 전의 문제를 갖고 국론이 분열되고 그것을 가지고 외교 문제나 이런 부분이 표류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이해하기 힘들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미래와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미래와의 전쟁을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개인 차원에서 또 조직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자주 물어야 되죠. 자동차 업계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와 같은 그런 친환경 자동차가 급속하게 비중을 확대가면서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업계에서는 인력을 감축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런 친환경 자동차의 대두에 따른 그런 도전 과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2018년 8월부터 사내의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함께 노력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현대자동차의 외부 자문위원이 노사 양측에 묵직한 그런 화두를 던졌습니다. 조언을 한 것이죠. 그분 말씀은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차의 급속한 부상은 생산 공정의 자동화를 요구하고 이에 따라서 인력의 대규모 감축이 불가피하다. 이 외부 자문위원이 노사 양측에 던진 그런 조언은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인력의 40%를 감축하지 않으면 공멸할 것이다. 노사 양측이 함께 망할 것이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40%입니다. 자문위원회 제안을 전부 수용할 수 없지만 현재 현대자동차의 노사 양측은 2025년까지 현재 인력의 20%가량을, 생산 인력의 20%가량을 감축하는 방안에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사측은 20%가 최소치로 받아들이고 노측은 20%를 최대치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간격은 여전히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현재 한 5만 명의 국내 생산 인력 가운데 1만 명을 줄이는 방안이 바로 현대자동차가 구상하고 있는 그런 안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이 정도의 인력을 감축해야 한다면 많은 수의 협력 업체들도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한국 전체로서 상당한 그런 일자리가 없어지는 결과를 아마 맞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미래와의 전쟁이 한층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의 노조 파업은 10월 7일로 4주째 접어들었습니다. 전국 단위 파업으로는 2007년 이후 처음 발생한 이번 파업은 1970년 이후로 최장기간 기록을 경신할 정도로 그렇게 큰 파업입니다. 이번 파업은
궁극적인 성격을 딱 하나로 정리하면은 미래를 놓고 벌리는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려는 GM은 2018년 11월 이미 미국 내에서 4개 공장을 폐쇄한 바가 있습니다. 대신에 전기차 및 배터리 공장을 세우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GM은 최소한 지금 현재 수준의 GM이 고용하고 있는 인력 가운데 30% 정도를 내보낼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꼭 그렇게 해야 GM이 선두그룹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1만 4천 명 전체의 15%를 감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GM이 남긴 이익이 80억 달러입니다. 이런 막대한 이익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GM은 미래와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고강도 인력 구조 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노조가 적극 반발하게 된 것이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미래와의 전쟁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미래는 조만간에 현재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미리 받아들이면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쉽지 않고 불편하고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그런 세상이 던지는 변화지만 그런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가장 첫 단추는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죠. 생각을 바꿀 수 있으면 행동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 생각의 변화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유연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유연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런 문장을 우리 사회가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미래와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